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주식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간의 11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무상증자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직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강의와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다른 실전 사례들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우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무상증자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권리락, 권리 공매도. 가장 중요한 게 권리락이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 공매도 이를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무상증자 실전 분석을 할 건데, 그간의 사례들과 추가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시간 여유가 있으면 코스톨라니의 달걀에 대해 부분에 있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무상증자를 볼게요. 무상증자라는 것이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무상증자를 하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네. 회계장부의 숫자를 옮기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잉여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근데 위에 제가 글을 읽어드렸지만은 회사 자산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왜 하냐면,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요, 회사에 잉여금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회사 재무가 건전하다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되는데요. 자산은요,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요, 자본에는 잉여금이 있어요. 근데 잉여금 중에는 이익잉여금이 있고, 자산 재평가 적립금이 있고, 주식 초과 발행금이 있습니다. 네, 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그냥 끌어다 땡겨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재무상의 자본의 변화나 자산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상증자하면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튼튼하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이론부터 가자고요. 권리락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가 주주 배정 증자를 하는 경우 해당 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하고, 권리락 조치는 이러한 사실을 시장 참가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뭐 말은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신주 배정 기준일 전일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나 권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신주 배정 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루 전, 1거래일 전에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수한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 2주 내지 3주 정도 뒤에 날짜는 나와요. 공시상으로 체크해 드릴 건데요. 그때 이제 새로운 주식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이제 JI테크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날 보시면은 가만히 멈춰있다 갑자기 권리락 발생하고 주가가 튀어 올라가죠.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매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23일입니다. 2거래일 전에 매수 대응하시고 그 다음날 권리락 발생하고 주가가 튀어 올라갑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락일은 신주 배정 기준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네, 기준일 전일에 발생을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력상으로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달력에 이제 공지사항에 딱 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요일과 토요일이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께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식에 있어서의 권리락이나 여타 다른 일정들은요, 네, 거래일 기준으로 항상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 1거래일 전에는 권리락이 발생하는 거고 2거래일 전, 그러니까 월요일이 권리락, 금요일이 무상증자를 받으시려면 금요일까지 매수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월요일날 권리락 발생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네.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정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좀 이따 기술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사항에서 신주 배정 기준일 보시고 거래일 기준 주식시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없습니다. 또 하나 휴일도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 지나고 금요일이 되면 이거래일 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무증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뭐? 권리 공매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나 시비의 전환 청구나 신주 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 공매도 하면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이제 주식을 하시게 될 때 권리 공매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실전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항상 그렇지만 무상증자 신주 배정일 기준으로 해서요, 상장일 기준으로 해서 2거래일 전에 꼭 주식을 파셔야 됩니다. 안 팔고 그냥 권리 공매도 신청 안 하시고 보유하고 계시다간 아예 주식 계좌 자체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권리 공매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참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요. 꼭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청은 모바일 MTS나 증권사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판 금액은요, 네, 매도금 2거래일 뒤에 들어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 볼게요. 역시나 이건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서 토요일, 일요일 꼈을 때 헷갈리시지 않게, 신주 상장 예정일이 예를 들어서 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면 여러분 언제 권리 공매도 하셔야 되냐면은 6월 8일 날 권리 공매도 하셔서 파셔야 돼요. 꼭 주식을 파셔야 돼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 안 시키고 하루 이틀 전에 요 날짜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나는 괜찮아, 그냥 신주 상장 받는 그날에 팔지 뭐, 그러면요, 요 날 팔죠? 금요일, 목요일 날? 금요일도 권리 공매도가 되거든요. 이날 또 파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시 월요일 날 신주 상장 예정일이니까 이때 팔래 하고 파시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3일 내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 예정일에 주식을 파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제일 안 좋습니다. 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권리 공매도 날 꼭 파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차트인데요. 보시면요, 여기 확대가 될지, 여기 볼게요. 무상증자라는 글자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이틀 전에 보시면요, 6월 8일이 권리 공매도 날인데 갑자기 개파락을 하죠. 그쵸? 개파락을 하고 떨어진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날 반등이 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특이 케이스예요. 보통 이렇진 않고요. 결국엔 흘러내리거든요. 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꼭 권리 공매도날 파셔야 되는데, 파실 때의 전략은 뭐냐면
권리락 이전 요 날짜 여기에 요 종가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 이상으로만 파시면 돼요. 예. 실천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우선은 이해만 하고 가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종목들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미래산업이랑 3기 EV랑 필에너지를 가지고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산업인데요. 차트 보시면 이 종목 무상증자를 진행을 좀 했고, 진행한다고 해서 주가가 튀었다가 좀 떨어졌고요. 이날이 권리락 발생했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이날입니다. 요거를 공시를 보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미래산업의 공시창을 열어서 여기 쭉 내려보다 보면요. 무상증자 결정이라고 8월 3일 날 나와 있죠. 내려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무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은 이 뭐 신주 종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몇 주인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5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1대5 무상증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18일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은요. 날짜상으로 언제냐면은 요 날입니다. 여기가 8월 18일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거래일 전까지 매수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무상증자 주식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날 마지막으로 8월 1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시면 1대5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튀어 올라갑니다. 이 종목은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8월 22일과 21일 같은 경우에 요쯤 10,000원 이상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요거는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신주 배정일 기준 이거래일 전에 주가가 멈춰 있다가 권리락이 그 다음날 발생을 하죠. 튀어 올라가면서 가는데 미래산업은요. 요걸 좀 확인해 보자. 미래산업은요. 1대5 무상증자였어요. 1대5 무상증자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1대5 무상증자였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1대5 무상증자면 상장되어 있던 주식 수가요. 우선은 6분의 1로 주식 단가가 6분의 1로 작아집니다. 그냥 작아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시가총액도요. 6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요. 이 당시에 미래산업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시총이 1,000억 정도인데 많이 빠져서 그렇고요. 그렇죠? 이 당시에 미래산업의 시가총액은요. 얼마나 쪼그라들었을까요? 과연 권리락 날 발생하면서 시총이 200억, 300억대로 쪼그라듭니다. 엄청 낮아지죠? 그쵸? 왜요? 5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6분의 1로 시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가격이 6분의 1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권리락 보면은 권리락이란 글씨 옆에요. 마이너스 83.26%라고 찍혀 있는 게요. 주식 가격이 6분의 1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총도 그만큼 쪼그라들겠죠.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된가요? 시총이 작아졌죠? 적은 금액으로 주가는 어떻게 해요?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러면 주가가 휙 올라가 버려요. 보통 1대3 이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1대3, 1대4, 1대5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한가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요? 가벼워지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튀어가요. 근데 보통 1대3 정도 하는 종목이 상한가 한 번 반에서 2번 정도 갑니다. 그리고 1대5 정도 하는 종목이 거의 맥스가 2번 반에서 3번 정도 상한가를 갑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미래산업이 1대5였기 때문에요. 이 당시에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략적으로 되게 잘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상한가 랠리를 하는데 이 고점 꺾이기 시작해요. 주가 보시면은 갑자기 훅 큰 음봉으로 꺾이잖아요. 이때는 꼭 뭘 하셔야 되냐면 자
다시 해드릴게요. 뭘 하셔야 되냐면 전량 매도. 네. 보유하고 계신 주식 전량 매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요.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는 날까지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왜 그럴까요? 신주가 상장된다는 두려움에 일시적 반등이 아닌 고점을 찍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6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죠? 한 주를 배정받았어요. 현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5주의 물량이 무슨 날에 나옵니까? 신주 상장일 날 나옵니다. 공시를 보자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 9월 4일입니다. 여러분. 9월 4일이에요. 차트로 다시 갈게요. 자, 9월 4일은 요 날입니다. 동그라미로 쳐드리죠. 무상증자라고 딱 찍혀있죠. 요 날이 9월 4일입니다. 이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뭘 가르쳐 드렸죠? 권리 공매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이 거래일 전에 우리는 무조건 권리 공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8월 31일 이날이 거래일상 이 거래일 전이기 때문에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있는 거 없는 거를 나머지를 싹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8월 16일까지 주식을 사셨어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18일이기 때문에 요날 이틀 전에 우리가 주식을 사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6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가벼워졌기 때문에요.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보통 1대3, 1대5 비교해 봤을 때 1대3이 하나 반에서 2번 정도 상한가를 가고요. 1대5가 2번 반, 3번, 약간 뭐 그 이상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음봉이 뜨는 구조가 좀 나온다. 장 초반부터 해서 잘 못 움직이고 12시 기점으로 해서 잘 못 간다. 음봉이 뜬다. 그러면은 잽싸게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파셔야 됩니다. 전량 매도하셔야 돼요. 전량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선 지켜보셔야 되고 이제 나머지 1대5였기 때문에 5주의 물량만큼은 요날 신주 배정 기준일 2거래일 전, 권리락 2거래일 전에 종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종목은 4,796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머지 물량은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파는 게 아니라 2거래일 전 권리 공매도 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날 8월 16일 종가 4,796원 그 이상으로만 팔아서 원금만 지키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1대5에서 5주치의 물량은 우리가 원금을 지키는 투자인 거고요. 나머지 한 주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팔았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팔면은요. 한 주치의 물량은 2배 수익이 난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치의 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200만 원이 된 거고 요 500만 원치의 물량은 500만 원을 그냥 지킨 거예요. 그 600만 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을 번게 돼요. 이렇게 해서 보통 무상증자로 투자할 경우에 한 달 정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투자가 가능하고 한 15%에서 20% 사이의 수익이 나면은 정말 투자를 잘 한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아마 절반 정도 이해 못 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다음 실전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3기 2부입니다. 요거까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진짜 그냥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자, 3기 2부의 우리의 공시를 볼까요? 무상증자 결정은요. 8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여러분. 8월 17일 날 나왔어요. 공시창 보죠. 자, 8월 17일 보시면요. 보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1일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요. 여기는 3주라 나와 있죠. 1대3이에요. 맞죠? 자, 돌아가죠. 3기 EV는요. 1대3 무상증자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죠? 자, 근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요날 9월 1일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여기 9월 1일이에요. 차트로 돌아가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거래일 전에 주식을 사야 됩니다. 8월 30일까지 사시면은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1대3은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상한가 한 번 반이나 2번 간다고 말씀드렸죠. 요날 9월 1일 날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위로 치다가 빠지고 윗꼬리가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7,000원 이탈 포지션에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1대3이잖아요. 이날 팔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덜어 팔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주식 전체를 다 파셔야 된다 그랬어요. 전부 다 파셔야 돼요. 싸그리 다, 전부 다 파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세 주치의 물량 보시면은 네. 신주 상장 예정일이 9월 22일이에요. 자, 보세요. 요 날이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래일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요날 뭐 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권리 공매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거래일 전에는 권리 공매도, 꼭 권리 공매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1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기 EV를 제가 400만 원치를 샀다고 칩시다. 1대3이니까 400만 원치를 샀는데 이게 갑자기 4분의 1로 쪼그라들잖아요. 권리락 보시면 마이너스 74.99%, 4분의 1이죠. 쪼그라들어요. 그쵸? 그럼 100만 원치의 주식을 가지고 뭐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이 7,000원대 올라가다 깨지는 가격대 있죠. 이날 그냥 파시는 거예요. 깨진다? 위험하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벌었나요? 한 45%, 50% 가까이 수익이 난 거죠. 그쵸? 약 50% 수익이 났어요. 7,000원 위에서 파셨으면은. 그죠?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우리는 우선은 50만 원을 벌었어요. 자,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한 주도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세 주치, 300만 원치의 주식을 이제 조만간 받을 거예요. 언제?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 날. 그런데 9월 22일이 상장일인데 이날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이거래일 전에 네, 우리가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금요일 죄송합니다. 금요일이니까 이거래일 전에 목요일과 수요일이 이틀 전이죠. 수요일부터 해서 권리 공매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권리 공매도를 수요일 날 증권사에 신청하셔가지고 권리 공매도를 하는 거죠. 이때 뭘 하시냐면 또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8월 30일 날 이날이 신주 배정 기준일 이틀 전이잖아요. 이날 사야 주식을 무상증자 받을 수 있잖아요. 이날 종가가 이제 형성된다고요. 권리락이 발생해서 종가가 4,624원으로 형성이 됐어요. 4,624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요 라인을 잡아보죠. 요 가격이죠. 4,624원 위로만 나머지 물량을 권리 공매도 날 어떻게든 다 파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 세 주치의 물량으로는 뭘 하냐면 원금을 지키는 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0만 원은 원금을 지켰고요. 호가상 보시면은 이 위에 확대해 볼게요. 라인은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날 고가 12%,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5%까지 있었네요. 4,800원까지. 어쨌든 4,624원 위로만 팔면 돼요. 팔 수 있던 날이었죠? 그렇죠? 충분히 팔 수 있으셨던 날이었습니다. 요 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50% 벌었어요. 50만 원 벌었죠. 300만 원 원금 지켰죠. 400만 원 가지고 뭐 한 거예요? 50만 원 번 거예요. 그렇죠? 수익률로 따져봤으면은 10% 좀 넘어가는 수익률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무상증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무상증자 투자를 하셔가지고 요 날부터 해가지고 무상증자 합니다 하고 쫙 튀어 올라가서 요때 공시 나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시면서 투자하시는 경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고요.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팔았는데 반등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특이 케이스고 누가 손댄 거예요.
이건 굉장히 뭐다? 땡큐할 상황이에요. 솔직히 더 가면 좋긴 한데 가지 못해요. 왜? 곧 물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더 가서 돈을 벌어보려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권리 공매도 날 이렇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가격으로.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필에너지가 최근에 무상증자 공시를 했습니다. 네. 자, 볼게요. 자, 필에너지 보시면 무상증자 공시를 9월 13일 날 했습니다. 9월 13일 날 했고요. 잘 보시면 이 종목은요.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한 주입니다. 1대 1이라는 소리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이고요. 차트 볼게요. 10월 4일은 좀 달력상으로 봐야 될게요. 추석 연휴가 껴 있습니다. 오늘 제 이 방송 녹화일이 여러분 9월 26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10월 4일 보시면은 요날 저희 연휴 끝나고 개천절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언제까지 사야 되냐면 평일, 그러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9월 27일이 권리락 발생일이고 9월 26일 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방송 녹화 당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 26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해두시면은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건 오늘 제가 11시 방송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이고요. 매수를 하시면 이제 다음 날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네. 27일 날 권리락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권리락하고 괄호 열고 마이너스 50%라고 딱 뜨게 될 겁니다. 뭐 정확한 수치로 계산돼서 마이너스 49.99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건데 필에너지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아까 미래산업 같은 경우와 3기 EV랑은 다른 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큽니다. 미래산업이나 3기 EV는 1대 5랑 1대 3이었잖아요. 시가총액이 많이 쪼그라들어요. 정말 많이 작아져요. 그래서 몇백억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빠르게 튀어 올라가는데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왜요? 시총 자체가 크고 이게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해서 거의 시총이 7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권리락 기준으로 발생하더라도 내일 3,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5% 20% 노리고 있긴 하지만 뭐 10% 정도의 수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번 급등이 좀 나온다면은 가능한 한 수익 실현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더 간다면 좋지만 그래서 내일 우선 상황 보고 윗꼬리가 크게 달리지 않는다면은 우선 내일 상황에서는 홀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연휴 다 끝나고 10월 4일 날 와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머지 물량들은 그때 권리 공매도 날을 통해서 서서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수주 이슈가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나 또 좋아지는 회사거든요. 자, 우선은 그래도 공시를 보죠. 신주 상장 예정일은 10월 23일입니다. 자, 10월 23일에 달력을 살펴보자면 여기 보이시면은 월요일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10월 19일 목요일 날 거래일 기준으로 23, 20, 19가 이거래일 전이죠. 10월 19일 날은 우리가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 전체를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오늘 매수를 하셨다면은 9월 26일 날 매수하셨다면은 9월 27일 날 권리 공매도 날에서 권리락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권리락일 날 보고서 윗꼬리가 크게 달리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10월 4일 날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낮 11시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그날 꼭 보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지만 수익이 날 거고요. 만약에 20% 이상 움직인다 싶으면 정말 땡큐이긴 한데 차트를 잘 보시면 9월 14일 날 보시면요. 꽤나 큰 거래량과 함께 움직였던 날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올랐냐면요. 고점으로요. 24.96%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종가가 18%였고요. 끼가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27일 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건 참고 사항으로 대응하시면 돼서 우선은 무상증자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실전적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앞으로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선윤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정말 어렵지 않다.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이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사람이고요. 프랑스 투자가입니다.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집필한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99년 2월 달에 집필된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분이 1906년 2월에 태어나셔가지고요. 1999년 9월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책은 99년 2월에 집필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의 역량을 담아놓은 책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사서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책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면 금리에 대한 부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 상황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 금리의 상황과 맞춰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금리에 인하되는 시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엔 금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때 주식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분께서 가장 얘기하시는 거죠. 금리 인하 주식 무조건 해야 된다. 참 중요한 대목인데 그 시기가 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래요. 이번에 연준에서 어찌됐던 올해까지 해서 금리를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거의 마지막이겠죠. 그런데 금리가 계속 상단에 있지는 않잖아요. 결국 내년에는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년 연말에 대선도 있고요. 그러면 금리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주식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 절벽입니다. 신생아 태어날 그 수가 정말 적죠. OECD 중에서 최하단입니다. 자, 근데 퇴직자 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퇴직연금이라 표현할까요? 많아집니다. 퇴직금 수령하시는 분들이요 점차 늘어나요. 내년 이제 초반부터 해서 앞으로 한 3년 정도의 시장은요 정말 시장이 진짜 많이 갈 거예요. 슈퍼 랠리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정말 많이 갈 거고요.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장에서 항상 얘기할 때 10년 주기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10년 주기설에서요. 바닥을 확인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꼬이긴 했지만 주기설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한 3년 정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3년, 4년 정도. 그리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약횡보를 하면서 있다가 천천히 좀 떨어지기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 길게 가면 4, 5년도 올라가거든요. 저는 일단 우선 3년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무섭게 갈 거예요. 아마 세상이 조금 변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전 세계 지수, 나스닥, 다우,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시는 단계라 잘 여러분 우선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분은 간단하게 투자 사례를 보면요.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10배, 독일 국채 140배, 러시아 국채 6,000배, 크라이슬러 50배 정도 수익이 나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이분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은행과 브로커들은요.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단기 투자자가 활성화될수록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을 하자면 순정 투자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데 장기적 전략가이라고도 하지만 그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뉴스 흥미를 가지나 모든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옳고 그르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행간사에 숨어 있는 그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 전략가는요, 이들은 위험에 익숙하며 부와 파산 사이를 절묘하게 오간다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로 좋아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생에 있어서 2번 이상 파산을 경험해야 진정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 손실은 경험상으로 보면 수익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의 목표는 순종 투자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 좀 드릴 텐데,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에서의 개와 주인이라는 것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주인이 이제 개를 끌고 다닙니다. 그렇죠? 쭉 끌고 다니는데요. 주인은 앞으로만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이제 강아지들을 보시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멈췄다가 왔다 갔다 계속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는 지속해서 발전을 하지만 한 걸음 혹은 2걸음 멈추기도 하거든요. 강아지가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개를 주식시장으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100번도 전진했다가 뒤로 갔다가 후진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1년이든 2년이든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은 많이 빠질 만큼 빠진 시장이기 때문에요. 너무 크게 좀 염려하시기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중앙정부의 금리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중앙정부를 하면 미국 연준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시작했다면 언제 그러나 이런 말 신경 쓰지도 말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리가 주는 이 위의 상황들은요, 수십 년째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빠져나오시는 게 맞고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주식시장에 돈을 넣는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어찌됐든 간에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과감하게 주식 투자하셔야 되고요, 돈을 버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에 있어서 10년, 20년 만에 오는 큰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수년 동안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큰 폭의 성장이 나올 겁니다. 주식 흐름 자체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테마주만 아니라면 대형주를 잘만 사두셔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니까 아마 또 텐베거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에코프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뭐 그래도 그 중심에 IT는 있기 때문에 IT 관련주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여러분들 8만전자, 9만전자 사두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회복하는 시기가 내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1년만 만에 시장이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시장은요, 금리를 계속 내리게 됩니다. FOMC의 9월 점도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2026년도 점도표 상황이 한 2.5에서 3% 정도 수준의 근처에 상당히 점이 많습니다. 천천히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 미국 대선을 통해서 한 2-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 해서. 그리고 후내년 또 있고 그 후내년 또 있을 겁니다. 계속 천천히 내리게 되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드릴게요. 코스톨라니의 이제 달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산다에서의 이 조정 국면쯤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트 상황의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요,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에서 보시면 작년 10월달, 9월 이때가 가장 마지막 거의 바닥 포인트로 인식이 됐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가 큰 추세 자리에서의 달걀 라인으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은 여기 자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천천히 조정을 거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래량이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물론 이 한 바퀴의 패턴 자체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떨어지는 패턴이 길 수도 있고 하지만 우선 우리가 코로나 때 고점 찍고서 이 바닥까지 온 상황이 한 2년 반 정도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최소한 들어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조정 국면 잘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주식 소유자가 적다. 현 상황이죠. 뉴스가 암울하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소심파들은 조용히 매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딱 요 정도, 요 화살표 정도 자리에 있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요 기다린다에 대한 시기, 이 동행 국면 A2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 지금 약간 내려오는 거 보니까 A1은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상황이 좋으면 상승 아니면 주가가 하강을 한다. 주가 상황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소심파들은 여전히 매수라는 시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는 시기 동행 국면은 금리 인하 시기로 해서 최소한 3년 정도 가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아니면 적게는 2년 정도는 이 동행 국면이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전 3년 정도 보는데, 그래서 2025년 말이나 2026년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가 2.5% 정도 수준에 미국이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올 것 같고요. 그때는 무슨 과장 국면이라 그래서 주식이 계속 잘 오르니까 사람들이 늦게 따라 들어가요. 처음에 오를 때는 한번 지켜봅니다. 또 지켜봅니다. 또 지켜보고 또 지켜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더 가게 되면요, 그때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때가 바로 과장 국면입니다. 과장 국면과 조정 국면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굉장히 늘어나고요.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요. 대규모 일반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누구나 주식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내 친구,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주식 얘기를 하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이나 그냥 사람 많은데 서 있어도 주식 얘기가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급등 나왔을 때 그때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주식 상승에 대한 얘기를 연일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든 주식을 천천히 부와 내동파에게 비싼 값에 매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주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상승을 주기 때문에 꼭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 시기가 끝나면은 조정 국면이 오면요,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때가 이제 가장 높은 시점이고, 이때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죠? 거래량이 재밌는 게요,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언제인가요? 요때예요. 그쵸? 눈에 확 띄시죠? 네. 다 돌아가서 보자면 요때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 수가 폭등을 한다. 과장 국면이었습니다. 과장 국면이었죠. 요때가 과장 국면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천천히 하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장 자체가요. 네. 조정 국면으로 보죠.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래서 하락의 과장 국면을 현재 최근에 좀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바닥을 통해서 다시 조정 국면으로 해서 A1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조정 국면에 해당하는 시기니까 잘 대응하셔야 되고요. 네. 매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대형주인데 많이 물려 계신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잘만 버텨만 내신다면은 내년과 내후년 시장에서 꼭 수익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증권사 추천 종목 조언의 90%는 비추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금융사나 증권가 쪽은요, 뭐다 회전율이 빨라지면 돈을 버는 수수료 장사이기 때문에 절대 이분들의 말을 듣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분은 실제로 금융사에서 일하셨지만서도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톨라니가 보는 차트는 딱 두 개입니다. 다른 건 안 보고 M자 모양이랑 MW 차트만 보는데요. 이게 차트 M자 모양은 최고점이 우하향이라면 계속 하락한다는 거고, W자 잘 아시죠? 차트의 최저점이 우상향이라면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좀 비슷한 모습인데요. 단 보조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꼭 봤던 차트를 꼽아서 올렸는데 그게 M자 패턴과 W자 패턴만 들어가 있던 그런 차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톨라니 마지막 조언입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절대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애쓰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주가가 저 고점에 있을 때 팔았으면은 저게 정말 내 돈 같았는데, 근데 지금 또 뭐 좀 빠지고 나니까 그때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를 자꾸 마음을 쓰면서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꼭 얘기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손실을 보았다면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왕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적어도 이익을 내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원금에 대한 부분은 꼭 투자 마인드, 그러니까 지키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10가지 권고사항이 있는데 빠르게 한번 봐드릴게요. 매입 시기라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건지를 결정하라.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반드시 인내해라.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해라.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되게 어렵지만 꼭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를 검토하라.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라.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해 두라.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시면 되고요. 금기사항 이것만 보고 마지막으로 하죠. 자,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또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요. 그리고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말라. 그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말아라. 솔직히 이거 잘 못해요, 저도. 그리고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 팔지 말고요. 정치적 성향,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말고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라. 이건 저는 요즘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인데요. 많이 고민하고 제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잘 보내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증시 시작하는 10월 4일 날 11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